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 상담사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연구가 3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법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 소개해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일단 저는 이제 이게 자격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자격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법에서는 일단 상담사에 대한 규정을 했고, 뭐 직무, 심리평가나 뭐 개인 상담 이런 걸 한다고 했고, 국가시험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상담 행위의 제한, 즉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면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과 면허가 다른 게, 자격은 당신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상담해. 근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도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게 자격제도고, 면허라고 하는 것은 당신 이걸 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 이 면허 없으면서 이 상담하면 당신은 불법이야. 이게 이제 면허입니다. 지금 의사가 그렇죠. 의사가 면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영근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한국상담사법은 면허로 상담사 자격을 만든 겁니다. 김정진 교수님이 이제 박사학위로 만드신 상담대 초급 및 지휘양성을 법률 쪽에는 뭐 구조는 비슷한다. 상담이 뭐냐, 상담사가 뭐냐, 뭐 등. 여기 이제 1, 2급으로 좀 나눈 것이 약간 좀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자격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자격시험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연수교육을 마치면 이제 자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김정진 교수님의 법안은 그 자격법입니다. 즉 면허법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무법인 서희에서 만든 이제 심리상담사법, 뭐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담사는 뭐다, 내담자는 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업무는 이러이러한 거 하는 거야.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면허법입니다.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닌 자는 그 업무를 하지 못한다,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응시 자격도 중요하죠. 지금 우리 심리사법이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이제 심리 전공, 심리학 전공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요 법무법인 서희에서 만든 법에서는 상담학,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하고, 즉 전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 이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칙으로 한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이거는 이제 경과규정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과규정 3년을 두고서 이제 몇 가지 기준을 두고서 이런 분들한테는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과목 이수를 여기서는 규정했다라고 했는데, 과목 이수를 보면 필수와 선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필수를 3개 영역으로 나누고, 이 3개 영역 중에서 한 과목씩, 각 영역에서 최소 한 과목씩 이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택을 이렇게 여러 개, 한 12개인가요? 이렇게 영역을 나눠놨는데, 이런 영역 중에서 이제 이수를 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간략한 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일단 안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자세하게 저희가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로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향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상담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NCS 기반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봐야 될 텐데, NCS가 이제 개발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 자격을 만들어 보자. 즉 심리상담사 혹은 청소년상담복지사 등의 이제 자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미 있는 뭐 청소년상담사나 이런 전문상담사, 뭐 전문상담교사 뭐 이런 등에서 기존의 자격들에서 이미 있는 이 NCS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원고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자, NCS 기반 심리상담사를 만들어보자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심리상담에 12개의 능력단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제 능력단위가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이거를 과목으로 묶어보고, 시험 과목이죠. 그거를 2급 할 땐 이렇게, 1급 할 땐 이렇게 하면 비교적 1, 2급을 만들면서 이렇게 NCS를 기반해서 검정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과정평가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지금 직업상담사 2급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본따서 저는 이제 심리상담사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 직업능력, 직업기초능력, 필수능력, 선택능력단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해보자. 그래서 직업기초능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필수능력 단위에서는 뭐 상담 안내부터 쭉 이렇게 해서 몇십 시간씩 이렇게 해보자.
그다음에 선택 능력 단위에서도 이렇게 해보자.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틀로 향후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그럼 무슨 일을 더 해야 될까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단일기구 설립이 필요합니다. 즉 상담학회도 있고 상담 심리학회도 있고 뭐 진흥협회도 있고 또 지금 요번에 심리학회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은 이제 상담자들이 모이는 카톡방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비교적 지금까지는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는데 어떤 이슈가 생기면서 모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상담계의 인력들 혹은 뭐 기구들이 모여서 이런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또 단일화를 만들고 정부나 국회나 혹은 언론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담 정책 전문가가 양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상담 실무를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학회든 기관이든 실무의 쪽에다만 주로 초점을 두고 일을 해왔는데 사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나 혹은 뭐 의사들 쪽이나 여러 일종의 잘 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은 이런 정책 전문가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적 영역으로서 상담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게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는 것을 그냥 개인한테만 맡겨놓고 그건 개인의 마음, 정신건강 문제지 그걸 왜 국가나 지역자치단체가 관여를 해? 라고 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이 개인의 건강, 심리적인 어떤 성장, 정신 이런 것들은 공공에 관련된 일이구나 해서 공적으로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직역과의 업무 경계 설정. 아까도 이미 법에 상담자가 들어간 것들을 사회복지사나 정신과 의사나 또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죠. 어떤 경력자들이 그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어디까지는 우리 상담 전공자들이 하는 거야. 요거는 사회복지가 하는 거고, 요거는 간호가 하는 거고, 이런 업무 경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상담 교육 인증 제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에서도 상담학과가 있고 대학에서도 상담학과도 있지만 그냥 교육학과나 심리학과에서 상담 전공으로 있는 것들도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대로 상담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표준안도 만들고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도 해주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행정 규제가 필요한데 즉 상담실을 개설하고 상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격증이 없어도 상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상담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이 가이드라인, 문턱을 만들어 갖고 최소한 이거가 있어야지 상담을 하는 거야. 이것이 돼야 상담 기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정 규제가 필요하겠고 또 그렇게 하려면 어디서 그걸 해야 되는데 상담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 그 다음에 전담기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담법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어느 부처로 가야 되지? 보건복지부로 가야 되나? 교육부로 가야 되나? 여성가족부로 가야 되나? 지금은 이제 심리학회 이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처음부터 당연하게 보건복지부를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계속 심리상담은 자기들이 하지 않겠어 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는 전혀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 교육부로 가야지. 그래서 교육부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심리학회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럼 보건복지부 내에서 한번 싸워봅시다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상담은 과연 어느 부서가 주로 관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이 표는 제가 이제 연구재단 프로젝트로 해서 역시 3년간 상담교육 인증제도 연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표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K크랩이라고 하는 대학원 상담교육 인증 기준을 참조를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일부 조정을 한 표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한 연구에서 그냥 만든 안이기 때문에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교화하는 것은 향후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